이제 한일전 오늘 야구 대표팀 A조 2위인 일본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당초 한국이 예상한 A조 1위는 일본이었고 또 2위는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A조 1, 2위랑 붙는 거는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그 차이기는 합니다. 일본이 3인 야구 선수들로 팀을 꾸렸습니다만 야구 변방이 중국보다 실력이 한 수 위. 사실 1대 0으로 이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뭐 한 번 정도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일본보다 잘한다. 요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한국의 슈퍼라운드 일정이 5일 일본전 그리고 6일 이제 중국전으로 또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제 사회인 야구 이건 그냥 뭐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랑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저희가 말씀 좀 드렸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네. 뭐 2009 그 몇 살 때요? 2008년도야. 2008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면 야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때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팬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팀이 지금의 태국이나 홍콩 같은 정도였어. 그죠? 야구 변방. 근데 이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비록 일본 사회인 야구팀은 이기잖아. 그죠?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야구에 대한 뭐 관심도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실력 자체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국제 대회에서 이변이 자주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야구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몇 년 한 10년 후가 20년 후 이 정도가 지나면은 뭐 라오스 같은 팀들 이런 그렇죠. 팀들도 이제 충분히 지금의 중국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은 참 오히려 더 경기력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네.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의 기량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겹치니까 뭐 두 배로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이제 이게 사실 한일전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특유의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한테는 다 줘도 일본은 이겨야 그렇죠. 된다.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할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마운드가 아니라 타선이에요. 타선이죠. 타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마운드 자체는 좋아요. 음. 타선보다는 마운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게 오늘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요. 제가 뭐 이제 프리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선수들의 면면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 뭐 프로 선수들도 아니고 뭐 리그를 뛰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선수들의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쭉 봤을 때 구속들이 150km 평균 구속입니다. 평균 구속이 150km 넘는 선수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150km 넘는 선수들 평균 구속이 150km 넘는 선수들 대보라 그러면 사실 한 손가락 안에도 다 못 꼽을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대표팀은 구속에 있어서는 또 이런 혁명을 좀 이뤄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타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분발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그 5회 안에 선취점을 뽑고 추가점을 뽑고 리드하고 있는 경기를 펼쳐야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플레이는 우리가 빠르게 선취점을 잡아서 막는 야구를 해야 돼요. 지키는 야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선을 믿는 것보다는 최근에 그 타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 그렇죠. 지금 장점은 역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지키는 야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류중일 감독 하고 최일원 투수 코치가 마운드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예상 선발 원래는 이제 곽빈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곽빈 선수가 담증세 때문에 조별리그 3경기 치르는 동안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점 이게 좀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A조 2위가 되어서 당초 예상했던 6일 경기가 아니라 이제 5일의 한일전이 성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빈 선수에게 주어진 이제 회복 기간도 1하루가 또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곽빈 선수가 나올 수 없다면 이제 류중일 감독의 이 운영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선발 투수도 어떤 선수가 나올지 이것도 아직은 좀 미국이긴 합니다. 곽빈이 못 나온다고 치면 곽빈을 무리하면서까지 등판시키기에는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팀으로 또 돌아가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아예 그냥 못 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남아있는 경기 우리가 잘 돼서 결승까지 진출해서 다시 대만을 만나게 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곽빈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원태인입니다. 원태인 선수 다시 가장 한번. 원태인 선수가 제구도 그렇고 경험도 지금 선발돼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원태인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태인 선수는 적어도 볼넷이나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월등히 앞섭니다. 안정감이 저는 올 시즌에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리그에 있는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이제 볼넷이죠.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서 좀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선수? 저는 원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태인 선수 첫 경기하고 지금 나흘 휴식제죠 지금. 근데 원태인밖엔 또 없겠는데 이런 얘기도 해주시니까 사실 애초에 지금 갑작스럽게 담증세가 온 거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이효리 선수이 승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렇게 나와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결승 진출하려면 일단 일본과 중국을 모두 꺾은 뒤 대만과 중국전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대만이 중국에 승리할 경우 우리는 이제 그대로 결승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2승 1패가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근데 중국에 패할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까지 또 따져야 됩니다. 오늘 경기 사실은 이제 이 한일전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승리가 가능할지. 무조건 이겨야죠. 뭐 응원하면서 제가 이따가 뭐 가서 아프리카에서 중계를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문득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무슨 뭐 안우진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사실 뭐 걱정 없이 내보내면 되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뭐 WBC 자꾸 옛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한일전에서는 보면은 뭐 양팀 모두 그 최강 멤버가 붙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콜드 게임으로 지기도 하고 우리가 막 이기기도 하고. 그때 봉준군이 자기가 선발로 던지겠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다 모든 선수들이 한일전에 부담을 너무 느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자꾸 그러는데 걔는 먼저 지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잖아요. 양상훈 코치한테 가서 자기가 던지겠다. 뭐 김희식 감독도 사실 말렸대. 아니 뭐 볼도 안 빠르고 뭐 그런데 뭘 그러냐 그랬더니 뭐 지가 가지고 있는 공 갖다 막 던지니까 막 5이닝 무실점 2번씩 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약간 이런 선수들이 좀 나와줬으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발을 내세울까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뜬금포를 날리는 놈들. 감독님 저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위기를 또 즐기는 선수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금 대표팀 항상 지금 WBC 때도 그렇고 지금도 위기잖아. 계속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또 다 총대 메고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잘 안 보인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랬어. 근데 나갔는데 못했어. 근데 걔한테 손가락질할 거야. 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그래도 야, 저놈은 참 배짱이라도 있다. 그래. 좋다.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중근이가 잘 던지기까지 해가지고 뭐 봉열사, 뭐 봉이사,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런 이치로 선수 또 이제 뭐 위치로 이것도 또 기억에 나고 그죠? 책도 내고 뭐 또 영어 좀 한다고 해서 경기 딱 들어갈 때 시작할 때 딱 할 때도 심판 불러서 뭐라고 얘기도 하고 그죠. 그때 뭐 라이트였나? 라이트 때문에 그랬던 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플래시 뭐 한다고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갖다가 또 기선제압이니까 이거 신경전이니까 기억이 나네. 어쨌든 그때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박영현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 9위가 그냥 압도 그 자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5회까지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경기를 반드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발 투수의 최소 실점도 중요하지만 선취점. 그렇죠. 그리고 굳이 마운드를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도 많이 업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박영현, 최지민 이런 선수들 좀 적극적으로 좀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과감하게 투입을 하는 게 그래요. 지금 이제 고우석 선수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폼 안 좋아 보이던데요. 또 LG 팬인데 고우석보다 박영현 선수가 국가대표 마무리로 현재로선 또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 또 많이 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 동전 던지기까지 가면 대박이긴 할 듯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률이 되면은요 이 가리는 게 진출팀을 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동률 팀 간 경기에서 승리팀을 따지고 박빙 그러니까 동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률팀 간 경기에서 성적 지표
TQB라고 합니다. 팀스 퀄리티 밸런스. 이게 뭐 득점이랑 공격 이닝 나누고 뭐 실점이랑 수비 이닝 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엄청 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득실차 같은 거죠, 그죠? 이것도 안 되면 동률 팀 간 경기에서 팀 타율을 또 계산하고 만에 하나 타율까지 같으면 팀 타율이 양 팀이 3할 3분 3리야. 그럼 이제 그때 던지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 사다리를 타라 그냥. 뭔 동전을 던지냐. 거기까지 갈 일은 뭐 거의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제일 재밌겠다. 내가 볼 때 동전 던지기 하잖아. 시청률 50% 찍는다. 동전 던지기에서 떨어지면 한일 전에 동전을 던져. 야, 그렇지. 한일전은 아니고 요거 이제 진출팀 가리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너무 웃기겠다. 이제 동전 던지기까지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래도. 그럼 이렇게 봤냐? 이렇게 봤냐? 헤드 뭐 앞이야 뒤야. 손 등이야 이러고. 앞이야. 뭐야? 뭘로 해야 돼? 아유. 그러니까요. 코인 토스까지 또 갈 일은 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일본전 이겨야 되겠죠. 일본전과 중국전 둘 중에 이제 한 경기라도 지게 되면은 이제 자력으로 결승 진출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먹기가 무겁겠지만 반드시 오늘 1시 경기입니다. 오늘 일본전은 반드시 또 승리를 장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